트럼프 행정부가 체류 기한을 넘긴 유학생 단속을 본격화합니다. 최근 국무부는 관련 부처에 학생과 교환 방문 비자 소지자 중 체류 시한을 넘긴 이들에 대한 집중 추적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1심에서 징역 5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소가 된 5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 같은 재판 결과에 주요 외신들은 이를 긴급 기사로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플러싱 일대에서 권총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1시 40분쯤 플러싱 147스트릿과 41에비뉴 부근에 있는 가정집에 4인조 무장 강도가 들어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이 한 달 벌어 한 달 생활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는 고소득자 직장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재정 상황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습니다. 빌 파스크렐 뉴저지주 제9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북한 정세와 한미 자유무역 협정 등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관을 찾은 파스크렐 의원은 한반도의 안보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2년 전 2030년도까지 쓰레기 배출을 90%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재활용품 배출을 없앤다는 의미로 폐기물 제로 캠페인을 내걸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선언이 무색하게 2년이 흐른 지금도 뉴욕시엔 여전히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KBTV 뉴스9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체류 기한을 넘긴 유학생 단속을 본격화합니다. 최근 국무부는 관련 부처에 학생과 교환 방문 비자 소지자 중 체류 시한을 넘긴 이들에 대한 집중 추적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체류 기간을 넘긴 유학생 단속을 본격화합니다. 이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연방 국무부는 최근 관련 부처에 학생과 교환 방문 비자 소지자 중 체류 시한을 넘긴 이들에 대한 집중 추적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듯 유학생 단속부터 시작한 것은 학생 교환 방문 정보 시스템으로 유학생 추적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016 회계연도 한 해 동안 체류 기간을 넘긴 유학생 불체자 수는 약 79,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 유학생은 5,111명입니다. 이는 출신 국가별로 볼 때 중국 18,075명, 사우디아라비아 6,828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연방 당국은 우선 이들을 적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학생 비자 소지자들이 매년 미국 체류 허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재심사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1심에서 징역 5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소가 된 5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핵심 혐의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뇌물 수수자로 기소가 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재판을 두고 한인들의 반응은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의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 섞인 목소리와 함께 대통령이 직접 부탁을 하는데 어느 기업이 이를 무시할 수 있었겠느냐는 의견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일을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력과 권력 이게 유착이 되면 이게 안 되는구나. 뭐 그런 그걸 우리가 봤죠. 뭐 명확한 거는 재판부가 본 거는 삼성이 경영
상에서 권력이랑 유착된 부분에 관해서 그게 드러나가지고 뭐 재판 결과 나온 거라고 볼 때에는 경제 문제든지 권력이라든지 정의라는 그 잣대, 기준, 그걸 엄격하게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 같은 재판 결과에 주요 외신들은 이를 긴급 기사로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CNN은 이 부회장의 선고를 즈음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그의 재판에 관해 중계 보도를 하는가 하면 영국의 BBC는 이 부회장을 둘러싼 혐의를 정리한 예고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일본 교토통신은 이번 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세계 재판이 한국 재벌과 정치 엘리트 간의 상호작용을 조명해 한국을 얼어붙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플러싱 일대에서 권총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1시 40분쯤 플러싱 147 스트릿과 41 애비뉴 부근에 있는 가정집에 4인조 무장 강도가 들어 현금과 기종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범인들은 총기와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장한 채 침입했고 거주인들을 폭행한 뒤 현금 400달러와 휴대전화를 강탈해 도주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순과 중순에도 플러싱 키사나 블러버드와 칼리지 포인트 블러버드 인근 인터넷 카페에서 연쇄적으로 권총 강도가 들어 종업원들을 위협하고 현금과 귀중품 등을 강탈해 도주한 일이 있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이 한 달 벌어 한 달 생활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는 고소득자 직장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재정 상황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들의 재정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대부분이 한 달 벌어 한 달 생활하는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조사가 나온 것입니다. 커리어빌더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직장인 5,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들의 78%는 한 달 벌어 한 달 생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1년 전 같은 조사에서는 75%가 이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올해 3%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직장인은 10명 중 7명은 부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직장인의 71%는 모기지 융자를 제외한 빚을 갚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벌어 한 달 생활하는 삶, 고소득자 직장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연봉 10만 달러가 넘는 연봉자 중에서도 59%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아 가계 재정이 적자 상태라는 답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직장인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직장인의 56%는 부채가 컨트롤하기 힘들 정도라고 답했으며 매월 저축하는 금액이 100달러 이하라는 직장인도 56%에 달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빌 파스크랄 뉴저지주 제9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북한 정세와 한미 자유무역 협정 등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관을 찾은 파스크랄 의원은 한반도의 안보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빌 파스크렐 연방하원 의원이 24일 뉴저지 한인회관을 찾아 북핵 위협과 한미 FTA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파스크렐 의원은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Talking to South Korean officials, talking to many officials in the United States, you don't find too many people that are going to have a loose trigger finger. 파스크렐 의원은 지금의 대북 정책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워싱턴에서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미 FTA 현안에 대해서는 한국이 무역 불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ut China was still able to put parts of an automobile together in China and send it to Korea to get it finished and get the benefits of trading with the United States. I will never vote for that. 한편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주요 한인 단체장들과 지역 주민, 정치인들이 자리해 질의응답을 가지고 이슈를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욕시는 2년 전에 2030년도까지 쓰레기 배출 90%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재활용품 배출을 없앤다는 의미로 폐기물 제로 캠페인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선언이 무색하게 2년이 흐른 지금도 뉴욕시엔 여전히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보도에 박소현 기자입니다. 뉴욕시 정부 차원의 쓰레기 감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뉴욕시에는 여전히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의 양은 2만 4천 톤에 달합니다. 이 중 절반은 위생국에서 처리하며 나머지 절반은 사설업체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2년 전 뉴욕시는 2030년까지 재활용품 배출을 없앤다는 의미의 폐기물 제로 캠페인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규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 독립의회 예산국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뉴욕시의 인구와 그에 따른 쓰레기의 양으로 2006년 도입한 재활용 쓰레기 사업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또 재활용을 처리하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며 앞으로 10년 동안 쓰레기의 양은 더 줄지 않고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 상용 빌딩 재활용 쓰레기통 설치 비율은 19%로 전국 평균 3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 청소국은 이달부터 사업체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 규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 용역업체의 가격 횡포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고객들로 인해 이 역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박수연입니다. 맨해튼 한인타운 중심부에 24시간 운영하는 사우나가 오픈합니다. 오는 27일에 문을 여는 K타운 사우나는 다양한 찜질방은 물론 최고급 스파 시설까지 갖췄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찜질방과 스파 시설을 갖춘 24시간 사우나가 맨해튼 한인타운에 들어섰습니다. 맨해튼 32가 한인타운 시티뱅크 건물 3층과 4층에 들어선 K타운 사우나가 오는 27일 아침 7시부터 공식 영업을 시작합니다. 한국의 찜질방과 스킨 바디케어 등 전문 스파 시설을 모두 갖춘 24시간 사우나가 한인타운 중심에 들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개의 층으로 연결된 K타운 사우나는 총 면적 15,000 스퀘어피트 규모로 3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한국식 찜질방입니다. 몸에 좋은 소금방, 황토방, 옥돌 찜질방 등 총 4개의 찜질방이 있으며 아로마 테라피, 커플 마사지 등 지친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전문 스파 업체도 상주, 바디 스킨케어 서비스까지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허기를 채워줄 식당과 주스바, 4층에는 목욕시설과 스팀 사우나, 이벤트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룹 풀파티와 각종 행사를 열 수 있는 아쿠아바는 도심 속 풀파티를 즐길 수도 있는 장소입니다. K타운 사우나는 평일과 주말 모두 24시간 운영되며 관광객과 직장인들을 위한 진보관 서비스도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K타운 사우나는 약 750만 달러가 투입된 고급 사우나로 관계자는 외국인들에게도 한국의 전통과 풍습을 소개해주는 대표적인 곳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새로운 태판지 브릿지의 서쪽 방향 차선이 25일 개통됐습니다. 새 태판지 브릿지는 내년에 양방향 차선 모두 개통될 예정입니다. 새 태판지 브릿지는 4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지난 2013년도부터 건축되고 있으며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아버지인 마리오 쿠오모 전 주지사의 이름을 따 거버너 마리오 쿠오모 브릿지로 명명돼 불려지게 됩니다. 네, 오늘 뉴스 인사이드는 저희가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깨끗한 나라 릴리안 발암물질 생리대에 이어 스마트폰 케이스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나와서 관련된 얘기로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박소연 기자. 한국에서는 발암물질 생리대 또 스마트폰 케이스,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주 한인들도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생리대가 미국에도 수입이 됐고 또 스마트폰 케이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먼저 스마트폰 케이스 얘기부터 해보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한국소비자원에서 휴대폰 케이스를 일부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검출됐고 4개 제품에서는 기준치 180배를 초과한 납이 검출이 됐습니다. 또한 환경 호르몬을 유발하는 물질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카드뮴은 폐와 신장에 유해한 영향을 주고 환경 호르몬을 유발하는 이 물질은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로 분류돼 있습니다. 특히 유해 물질은 반짝이는 장식과 접합 부위에서 가장 많이 검출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짝이는 파츠나 네,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한국에서는 지금 그 핸드폰 케이스 발암물질과 관련돼서 그 안전 기준이 없어서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그럼 미국은 있나요? 미국에서는 액체 반짝이가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가 깨지면서 이 액체가 얼굴에 화상을 일으키거나 피부 질환을 일으켜 리콜된 사례가 있는데요. 미국도 몸에 착용하거나 신체에 닿는 스마트 기기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뚜렷한 안전 기준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신체에 닿았을 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니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유럽연합에서는 신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통해 납이나 카드뮴 사용을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번에 납, 카드뮴 같은 이러한 안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케이스를 검사할 때 이번에 유럽연합의 안전 기준을 가지고 비교해서 위험성을 알린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뭐 현재까지 지금 나와 있는 게 그 반짝거리는 장식구나 어떤 접합 부분, 또 그다음에 가죽 소재도. 또 가죽, 그다음에 또 핸드폰 그 뒤에 액체에 있는 물질 좀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좀 그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된 게 중국산 제품이지요. 그 실제 그 많은 제품들이 중국에서 또 만들어지고 또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뭐 가깝게는 뭐 작은 액세서리나 소매점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핸드폰 케이스 이렇게 좀 쉽게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위험성이 지금 노출이 된 건데 뭐 어떻게 좀 방법이 있을까요? 최선의? 네, 유해 물질이 발견된 제품이 모두 중국산인 것은 맞습니다. 이러한 유해 물질들은 대부분 휴대폰 케이스 장신구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출이 됐고요. 조사 대상 중 절반 이상이 제품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않아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진 제품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아마존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휴대폰 케이스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휴대폰 케이스를 구매하실 때 장식이 많거나 가죽 소재로 된 것들을 더욱 조심하셔야겠고요. 물론 반짝이 소재 있는 것도 조심하셔야겠고요. 케이스를 구매하실 때 포장지에 사업자 정보나 재질, 제품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더욱 신경 써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기들에 많이 노출이 되지 않도록 부모님들은 더욱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실은 그 투명한 비닐백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들 진짜 볼 수 있는 아무런 네네. 정보도 없는. 예. 정보가 전혀 없죠. 그렇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소연 기자였습니다. (8월 25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경찰이 이스턴 퀸즈 지역에서 15세 소녀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강도 행위를 시도한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 8시 25분 퀸즈 포모노 155가 오라스 하딩 고속도로 인근 남쪽 도로로 15살 소녀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수상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소녀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소녀는 이를 거절하고 급히 달아나려고 했으나 용의자는 소녀의 왼쪽 다리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피해 소녀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용의자 몽타주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40대가량의 키 5피트 9인치 정도 되는 푸른 눈의 백인 남성의 몽타주를 공개하고 관련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스테이튼 아일랜드 페리에서 한 승객이 물에 뛰어들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15분경 스피릿 오브 아메리카 페리에 타고 있던 한 남성이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페리의 선원은 이 남성을 향해 구명 튜브와 구명정을 던졌으나 끝내 남성은 구출되지 못했습니다.
뉴욕 시경과 해안 경비대,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까지 물속에서 남성을 찾으려고 했으나 아직까지 남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해안 경비대는 거버너스 아일랜드와 베러리 파크 주변에서 물에 뛰어든 남성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오렌지 지역에서 경찰의 경고를 무시한 은행 강도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엑세스 카운티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30분경 오렌지 지역 410 메인 스트릿에 위치한 PNC 은행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출동한 2명의 경찰은 총을 들고 있는 강도에게 총을 내려놓으라고 경고했지만 강도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강도는 은행을 빠져나와 한 블럭이 떨어진 주거 빌딩으로 도망쳤고 경찰은 그를 쫓아갔습니다. 경찰은 강도를 향해 총을 쐈고 강도는 체포됐습니다. 강도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도를 체포 당시 강도가 가지고 있던 가방에는 무기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편 강도가 훔친 현금의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 센트럴파크 인근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경 사우스 96가 오에비뉴에 위치한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빌딩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됐습니다. 화재 직전 빌딩 엘리베이터에는 아세톤으로 하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아세톤 작업이 화재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엘리베이터에 있던 3명은 모두 작업 인부로 남성 2명, 여성 1명은 화재로 2도 화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퀸즈 지역 순회 행사가 오는 31일 대동연회장에서 열리는 가운데 이번에는 순회 행사 업무 이외에도 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행사가 열립니다. 무료 건강검진 행사는 당일 오후 12시에서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고혈압, 당뇨를 비롯해 40세 이상 여성들에게는 무료 유방암 검사 바우처 쉬운 장이 제공됩니다. 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위력을 지닌 허리케인 하비가 25일 밤 텍사스주 남부 연안 도시 코퍼스 크리스티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해리스 카운티를 비롯해 주내 30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하비는 강풍 이외에도 최고 35인치의 비를 쏟아지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이 금지되는 가운데 현재 북한에 체류 중인 미국인은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주로 원조와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도적 목적의 활동가 등에는 예외적으로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방북 허가를 얻어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 경제를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값이 뉴욕 증시보다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금값이 올해 들어 12%를 넘게 상승하면서 6년 만에 처음으로 뉴욕 증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의 연간 상승률을 앞지를 기세를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조 파운데이션 조병창 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파운데이션은 최근에 올해 장학생 10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회장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조 파운데이션을 이제 올해로 설립한 지 이제 10년째가 되셨는데요. 최근에 그 장학생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총 10명인 걸로 알고 있고 네. 또 학생당 2,000불이 주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장학생 선발 좀 어떠셨나요? 장학생 선발은 뭐 상당히 이 수요하는 학생들은 많은데 숫자는 제한되니까 막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어려움이랄까 그거는 뭐 당연히 매년 있는 겁니다. 네네. 예, 다 학생들이 다 머리들이 다 좋고 비슷비슷한데 거기서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지금 말씀을 주셔서 그런데요. 이 조 파운데이션은 이 선정 기준이 좀 이렇게 다른 곳에 이제 장학재단하고는 조금 이제 좀 틀리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저는 그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예. 뭐 비슷비슷하겠죠. 왜냐하니까 학생들 이제 거의 보면은
기준이 이제 그 부모의 어떤 그런 그 세금 보고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하는 조건에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추천서라든지 본인의 어떤 이력서, 참 이제 에세이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재단에서는 원래 이게 설립 목적 자체가 2세들한테 원래 이제 한인회하고 연계될 적에도 한인 2세들한테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전수시키는 어떤 그런 목적. 그래서 그 학생들이 2세들이 한인 사회를 이해하고 한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자긍심을 가지면서 자라가지고 걔들이 한인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는 지금도 물론 들어 있습니다만은 에세이를 갖다가 한인회 또는 한인 사회로 한정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자기 소개를 할까요? 그래서 서브젝트가 이제 그런 식으로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2세들이 이제 한인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상당히 많이 중점을 두고요. 그리고 이제 꼭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학생한테 주어지는 거 그거야 뭐 어느 재단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은요. 꼭 필요한 학생한테 주어질 수 있는 그 방법은 참 그게 그 무슨 학생 어떤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모 소득 이런 게라든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에 사느냐 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셀프 비즈니스를 하느냐 또는 인플로이로 있으면 간단하죠. 그게 아마 W2 폼만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비하인드 어떤 이런 것을 저는 이제 심사위원도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저 뭐 애들이 다 하는데 걔들이 그런 비하인드의 어떤 그런 거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많이 참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예, 우리 그 주 파운데이션의 이제 설립자이시기도 하고요. 우리 조 회장님께서는요. 근데 이제 우리 파운데이션을 좀 이렇게 이끌어 오시면서 이제 좀 걱정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앞으로의 이제 미래에 관련돼서요. 네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걱정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지금도 뭐 걱정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우선 이게 이제 순수하게 이제 좀 가족 재단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풀이 공감을 하고 또 동의를 하고 부모가 예를 들어서 세상을 떠나더라도 아들, 딸들 자기들이 이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확실한 어떤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뭐 개인이 저로서의 개인은 생명도 유한하고 또 재산도 유한하고 저는 벌써 리타이어한 지가 벌써 10몇 년이 넘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설립 초에도 제가 직접 운영도 안 했고 이랬는데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뭐 거금을 지금 뭐 시드 안에 넣어놓고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요. 왔는데 제가 사후에 될 경우에는 그 어떤 생명보험이랄까요. 보험이라든지 또 주식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베니피샤리를 이 재단으로 그렇게 사실은 해놔놓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자식들한테 뭐 너희들이 이거 운영해라고 한다는 것도 부모로서도 말이 안 되죠. 물론 걔들이 지금도 한 학생들은 다 스폰서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딸들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보정을 해주는 선에서 그렇게 하면은 되겠죠. 특히 이제 우리 손주가 벌써 이 재단에 대해서 파운데이션의 패밀리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우드한다 하니까 제가 근데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손자의 말로 인해서 어떤 조 파운데이션의 앞으로의 어떤 밝은 미래도 이렇게 좀 제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우리 10년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또 이제 앞으로 받을 학생들, 또 그다음에 또 올해 이제 받을 학생들, 이런 학생들한테 우리 회장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어떤 좀 메시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뭐 여태까지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학생들이 이제
이제 이 조 파운데이션 우리 재단에서 아직까지 이 맹뭐 여기에는 다 우리 자녀들도 막 미국 시민이지만은요, 말하자면 이제 한국계 미국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계 미국 시민들한테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른 이민족 학생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그게 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러는데 학생들한테 현재까지로서는 학생들이 이제 한국 사람이 코리안 아메리칸이 운영하는 이 스칼러십을 받았다. 그에 대해서 어떤 그 일말의 어떤 그런 고마운 마음이 생긴다면은 걔들이 자랐을 적에 참 한 가지 소개해야 되겠습니다만 자랐을 적에 자기도 어떤 코리안 커뮤니티에 대해서 자긍심과 함께 어떤 그런 거를 생각해 주면은 굉장히 참 바람직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 소개는 제 1회 받은 학생이 약대를 나와가지고 지금 저기 달라스에서 네네네. 일을 하는데요. 네네. 천불을 얼마 전에 보내왔어요. 아이고. 천불을 네네. 그때는 천불 받을 때니까.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학생이 아니고 하니까 그래 보내왔는데 그건 참 그래서 아마 다른 재단은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학생들이 제 도움을 받았으면은 자기가 여유가 있을 적에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도움 받은 데 대해서도 어떤 그냥 부채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되기는.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혹시 또? 예. 그러면 오히려 더 커질는지 모르죠.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장학재단에 네. 또 장학생이 또 자기가 이제 베푼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죠. 얻은 네, 이제 그런 그렇죠. 네. 예, 그런 이제 혜택을 또 다시 또 우리 후배들 네. 후배들한테도 다시 또 되돌려주는 어떤 그런 선순환 같은 부분이 또 잘 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그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 우리 조병창 우리 조 파운데이션 회장님과 얘기를 나눠봤고요. 예, 앞으로도 또 활발한 또 활동을 더 기대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아침 사이 곳곳 짧은 소나기 보이는 지역이 있었지만 오늘 하루도 대체로 맑았습니다. 밤까지 하늘은 청명하며 밤 기온은 최저 61도입니다. 내일은 야외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맑겠으며 최고 기온도 76도 수준입니다. 내일은 자외선 지수가 11로 매우 높습니다. 바깥에 나가시는 분들 선케어에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주말도 날씨가 매우 화창하겠습니다. 기온도 80도 밑으로 내려가 평소보다 비교적 덜 덥겠습니다. 다음 주도 날씨가 맑고 좋습니다. 비 소식도 당분간은 보이지 않으며 목요일 이후로는 기온이 다시 80도대로 다소 오릅니다. 8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무더운 여름도 점차 선선해지는데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네, 이상으로 8월 25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